네, 안녕하십니까. 어슬렁어슬렁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네갈은 따바스키라는 그 세네갈 최고의 명절입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놀아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따바스키는 딱 하루인데요. 하루인데 여기는 뭐 이동 거리가 워낙 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명절이 오면 거의 한 일주일을 놉니다. 왔다 갔다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그래서 우리 그 라민도 지금 고향에 가서 지금 따바스키를 즐기고 있습니다. 따바스키에서 가장 큰 것은 양을 전부 잡아서 이제 식구들하고 나눈다는 거죠. 집집 모든 집이 양을 잡습니다. 식구가 적으면 뭐 한 마리 잡지만은 여기는 보통 식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이면은 두 마리, 뭐 조금 많으면 세 마리까지도 잡습니다. 한 집에 두세 마리는 꼭 잡아요. 그러니까 양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평소에 한 2배, 3배 정도 막 올랐어요. 평소에 1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한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살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에 염소를 잡기도 하고요. 또 염소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염소 대신에 최소한 닭이라도 잡자 해서 닭을 잡기도 합니다. 네, 어제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 저기 뒤에 보이는 나무가 대추 야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기는 대추 야자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좀 당겨 볼까요? 예, 이게 그 주로 열대지방에 가면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코코 야자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코코넛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예, 저기 안에 그 물을 보통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저걸 한 개 따가지고 저 안에 물을 많이 팔죠. 한 1,000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1,000원 정도 주면 저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추 야자, 코코 야자 이게 전부 같은 종려과의 나무니까 뭐 생긴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세네갈에는 대추 야자가 거의 한 그루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인근의 나라들 위에 모리타니아라든가 위에 뭐 이집트 그리고 중동 사막 지역 이런 데는 대추 야자를 엄청나게 많이 재배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재배 조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추 야자 재배하는데도 거의 비슷한 기후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자랄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추 야자를 한 그루도 본 적이 없습니다.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대추야자라는 그 과일나무를 심어서 판매도 하면 농가 소득에도 증대되고 많은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고 대추야자를 한번 심어 보고도 싶고 한데 이상하게 여기는 한 그루도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여기가 사람들이 대추야자도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고 수요도 많은데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전부 100% 수입을 해서 먹는데 대추야자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혹시 경제성 문제 때문일까? 이런 추측도 해본데 그래도 여기 한번 심어 볼만 한데요. 대추야자는 제가 그냥 한 그루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 해봤거든요. 대추야자가 혹시 있느냐 했더니만은 우리 라민 말로는 저기 다카르에 가면 아주 큰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그 라디슨 호텔이라고 5성급 호텔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대추야자를 관상용으로 심어 놓은 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렇게 현지에서 재배하는 그런 대추야자는 라민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진 한 장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진 한 장을 약 한 6초 동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느끼는지 그 사진을 보고 당장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93년 3월 26일자에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케빈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사진계의 유명한 상인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장소는 그 남수단 아요드 지역에 있는 식량보급센터입니다. 앞에 소녀가 막 정말 배고픔에 쓰러져 가지고 마치 뭐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가 이걸 쳐다보면서 마치 나의 사냥감인 양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뭐 수단에 굶주린 소녀 또는 독수리와 소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사진이 실리고 1년 뒤에 1994년 이 사진 작가는 케빈 카터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의아해 했죠. 왜 이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자살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사진의 밑에 달린 댓글 때문이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진짜 막 배고픔에 지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소녀를 뒤에서 독수리가 막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어떻게 달렸냐면 너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달려가서 아이 먼저 구해야지 아이의 목숨이 우선 아니냐, 그렇게 한가하게 사진만 찍고 있느냐 라면서 이 보도된 사진의 어떤 작가의 윤리성을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댓글을 보고 굉장히 아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댓글에 한 1년 동안 시달리다가 자기 죄책감에 자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자살 이유로는 이분이 1994년 이제 자살하기 전에 그 유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유서를 읽어보면 절망적이다, 전화도 끊어지고 집세도 없고 양육비, 빚 갚을 돈도 없다. 나는 살육과 시체들과 분노와 고통에 쫓기고 있다. 굶주리거나 상처 입은 아이들, 권총을 마구 쏘는 미친 사람, 경찰, 살인자, 처형자들의 환영을 본다 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케빈 카터는 그 남아프리카 태생으로 지역의 작은 언론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열려서 뭐라 그럴까요? 이 참혹한 곳을 쫓아다니면서 이 자신이 막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살의 주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원조 단체들, 수많은 그 NGO, 수많은 ODA들이 아프리카라든가 정말 질병으로부터 위험한 곳에 많이 파견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그런 아프리카에 가거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마라 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역 체계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랑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랑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내한테 옮겨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접촉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 어떤 정말 이 사진 밑에 자그마한 설명들, 그 유엔의 규정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놨으면 그런 악플이 달리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접촉 때문에 많은 감염이 일어난 그 사건이 2014년도에 아프리카에 있었죠.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이제 르완다 근처에서 이제 주로 처음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세네갈에까지 올라왔어요. 2명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르완다하고 세네갈하고는 무려 비행기로 9시간 거리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세네갈 사람까지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가 왔느냐라고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네갈 사람 그 2사람이 에볼라로 죽었는데 르완다에 가서 자기 아마 아는 지인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죽은 시체를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터치를 했는데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갈 사람도 2명 죽고 그 당시에 뭐 정말 처참했죠. 여기도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접촉 전염이라는 게 야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알려졌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면 거의 사망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정말 바이러스 중에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사실 뭐 사진 기자 이런 분들은 이 전쟁터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다니잖아요. 자기 부상이라든가 질병으로부터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현실을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좀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라든가 활동가들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뭐 유수 사진 기자들이 역할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사진이 알려지면서 특히 또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남수단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구호 물품이 남수단에 더 많이 이제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독수리와 소녀 사진 한 장을 통해 본 그 아프리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곳 세네갈은 그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제가 거의 뭐 반농담 삼아 1년 365일 중에 약 한 200일은 노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라마단 한 달 놀죠. 라마단 끝나면 또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한다고 수고했다고 꼬리떼라고 또 일주일 놀죠. 지금 또 따바스키라고 또 일주일 놀죠. 따바스키 끝나고 또 한 달 뒤에는 땀하릿이라는 또 명절이 있어요. 그때 또 놀죠. 그리고 8월 달에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다 휴가를 가요. 그래서 무슨 행정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래서 또 놀죠. 뭐 이렇게 노는 날이 너무 많고 정말 조금 뭐라 그러나 좀 황당한 이야기라 그러나 여기가 이슬람 국가인데 또 이 천주교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는 휴일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성모탄 부활절이라든가 여기 또 다 놀아요. 특히 또 크리스마스는 막 거기 또 한 일주일을 또 놀아버려요. 거기는 크리스마스 사실 하루인데 크리스마스 축제 즐긴다고 놀고 그래서 거의 뭐 한 200일 정도 놀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속도 있게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지금 맹겐보이의 이 공원공사도 지금 따바스키 명절 동안은 또 올 스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또 공사가 스톱되는 거죠. 확실히 그 주민의 손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하면 좀 이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막 계속 길어지는 거죠. 딜레이 되고 이제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뭐
업자에게 돈을 주고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공기도 맞추고 그 공사를 하면 되는데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은 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